이해하시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태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님 계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김은환 의원께서 수산물 직불제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농업 이제 직불제에서도 우리가 밭농사, 논농사 이렇게 있죠. 그래서 밭농사 중에서도 이제 19개 품목이 이제 직불제에 해당하다가 이제 26개로 늘렸는데요. 혹시 또 몇 개 정도가 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밭작물이 워낙 많아가지고 말이죠. 네네. 예. 대표적인 작물 중에서 이제 무, 배추, 그리고 약용작물이 빠졌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 강원도에는 31%가 논농사고 69%가 이제 밭농사인데 상대적으로 논농사와 밭농사의 직불금도 좀 차이가 납니다만은 무, 배추는요 사실은 이게 5%만 생산이 많아도 아주 이게 가격이 폭락될 뻔입니다. 그리고 5%만 모자라도 이게 품귀 현상이 생겨서 가격이 상승되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 농사는 어떻게 예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농업 경영에 힘이 드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밭농사 직불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예,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셨다시피, 이 밭이라는 것이 그 형태상 굉장히 이렇게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수많은 작목들이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말씀하셨지만, 약용작물 하나에만 하더라도 몇십 종이 들어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그동안은 주로 이제 논을 중심으로, 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논을 중심으로 직불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밭 직불제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불하는 방식도 어떤 품목을 얼마나 심느냐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밭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일정액을 지불하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이걸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고 저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까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논농사에는 보니까 6,984억이 이렇게 배정이 돼 있고 밭농사는 725억입니다. 상대적으로 밭농사를 짓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무, 배추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상당히 양이 우리 국민들이 김치에 있어서의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품목이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양이 많으니까 오히려 제외시킨 거 아니냐는 의심이 갑니다. 오히려 양이 많을수록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농가재해보험 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FTA에 대한 이제 농어민 정책에 대해서 세미나를 갔는데 FTA 관련해서 우리 농어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한 300여 가지가 정책적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지역에 가서 토론을 거쳐보니까 10개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보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농가재해보험이 기상이변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수요 또 생산에 여러 가지 이제 변화 때문에 상당히 그 농민들이 피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보험 제도도 좀 홍보를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정책들도 농민들에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의원님 지적사항을 아주 뼈 아프게 듣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새 정부 들어와서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 대상 품목도 대폭 늘리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특히 지금은 복숭아와 포도, 양파, 시설 요 4가지 품목에 대해서 보험 상품을 파는 시기입니다. 네. 지금 가입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네네. 당장 주말부터라도 또 홍보를 하러 제가 다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이제 대농으로 가다 보니까 상인들이 농사를 져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정책을 잘 알기 때문에 또 로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종 정책 사업을 독점해버립니다. 근데 진정한 농민들, 정말 어려운 농민들은
문맹자도 많고요. 또 그런 노비력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비를 늘려서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농민들, 정말 농민이라고 하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통부 장관님, 강릉 원주 철도간 문제인데요. 아마 그 강릉역에서 빙상 경기장이 클러스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구간이 아직까지 미착공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네, 그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미착공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늘 서둘러요. 그러니까 급하게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부실 공사가 생기고 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 철도는 바로 2017년도에 완공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다시 한번 한 30억 정도면 착공비가 된다고 그래요. 착공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별 발전 지원 사업이라는 거 우리 혹시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나요? 네, 저희하고 문체부 등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협업하고 있는데 혹시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네, 거기 최근에 레저 전반은 문체부에서 하고 국토부는 항공 레저 산업 및 안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또 항공 레저를 즐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결코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산업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통부 장관님께서 우리 항공 산업 발전 지원 사업 그러니까 항공 레저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 네, 이제 얼마 이제 임명되지 않으셔서 잘 파악이 안 됐겠습니다만은 의료 사업 이제 세계 의료 시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크다.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니까요, 2009년에 보니까 2.2조 달러가 되고요. 15년에는 3.8조 달러, 20년에는 5.5조 달러. 그래서 매년 이제 8%가 성장하는데 이 의료도 우리가 먹는 것만큼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세계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의료 산업을 차세대 신농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저께 밤에 갔다가 아침 일찍 왔었는데 그래서 문부과학성, 고생노동성, 경제산업성 요 부처가 통합을 해가지고 의료국제 전개 전략실험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4개 부처를 통합해서 싱가포르 메디신이라는 걸 신설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걸음마 단계다.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본 의원의 생각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하고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관광 분야에서 국제적인 행사를 지렛대로 삼아서 그러한 동력을 보다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어제 2017년도에 20세 이하 월드컵이 유치가 됐죠. 그 2014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고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국가의 대형 행사는 이런 복합적인 국가 기술력이나 국가의 상품이 일시에 단계적으로 비약적으로 팔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렛대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료 산업이 의료 관광화돼서 고부가치거든요. 일반 관광객보다는 몇 배의 돈을 더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다 의료 이런 마케팅, 의료 관광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재부 장관님 이게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죠. 뭐 코트라하고 같이 유사하다 이렇게 해서. 의료 관광에 대해서는 이미 의료 관광 육성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어쨌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의 대형 행사는 각 부처가
행사를 하는 부처에 맡기지 말고요. 각 부처별로 이것을 융합해내고 또 이것을 하나의 국가의 경쟁력으로 질에 따라 삼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각 부처별로